오래된 유행가 가사가 이야기하듯 가는 세월을 그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변화를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구식처럼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예전 모습 그대로인 것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이곳은 부산 충무동 해안시장입니다. 부산의 맨 얼굴을 만날 수 있는 바다. 날 것 그대로의 생동감이 꿈틀거리는 바다는 누군가에겐 시절을 불문한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틀 전 대마도 인근으로 고기를 몰러 나갔던 배는 메가리를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생선의 제일 가치는 신선도. 귀향 후 채 한숨 돌리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하역 작업이 이어집니다. 항구와 인접한 공동어 시장으로 지체 없이 옮겨진 생선들은 종류별, 크기별 분류 작업을 거쳐 세조인을 맞을 채비를 마칩니다. 곧이어 경매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서서히 엄습하는 긴장감. 낙차를 향한 소리 없는 전쟁이 이어집니다. 쉴 새 없이 오가는 수신호. 그들만의 치열한 언어. 새벽 6시. 어시장의 경매가 끝이 나자 시장을 가득 메우던 긴장감도 비로소 해제됩니다. 낙찰된 생선들은 곧바로 상인들의 가게로 옮겨지는데요. 어시장의 매 순간은 마치 시간과의 싸움을 치르는 듯합니다. 능수능란한 프로들의 세계.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시장? 자갈치 시장이에요. 자갈치. 그 중에서 뭔가 어설퍼 보이는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요. 생선들 틈을 비집고 제대로 몸을 추스리지도 못하는 이분. 손은 느리고 괴짝하는 들기도 힘에 부칩니다. 어찌어찌 옮기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손수레가 말썽입니다. 그야말로 고군분투가 따로 없네요. 네?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제 가야지. 장사하는데 우리 가게로 가야지. 나는 이제 더군다나 첫째라니까 일 머리 바로는 몰라. 초보 엄마가 등 뒤에 아이를 확인하듯 손수레를 끌고 가면서도 수없이 뒤를 돌아보는 아저씨. 생선 가게 경력 5개월의 숙명입니다. 코너를 도는 일은 아직 버겁기만 한데요. 아야. 아침마다 전쟁이네요. 전제. 어리삐리하면 물건도 천신도 못하겠고. 그래서 커피 한잔 하고 가자. 이제 속눈 돌리고. 커피 한 잔 핑계대고 잠시 쉬어갈 요량인가요? 내가 지금 신발장 사다가 오늘 이제 갑자기 바꾸니까 이 나이에 왜 바꾸냐? 지금 바뀌기가 쉽습니까? 그래 이제 노후에 아, 5살만 막 그날 팔고 그날 떨어지는 거. 마음은 급한데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지금 뭐 시간이 10시 반 됐나? 6시 38분. 어제도 10시 반 됐다. 앓는 소리가 절로 새나올 만큼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자, 구름합니다. 자, 구름아. 구름아요. 이곳 해안시장 상인들의 경력은 평균 수십 년. 자, 구름. 5개월은 그야말로 초보 중에 초보죠. 이미 손님이 오가기 시작한 이른 아침의 해안시장. 서둘러야 합니다. 자, 구름합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또다시 난관에 봉착한 모양인데요. 마음 같지 않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지 싶습니다. 이것은 싫어. 마중 나온 부인과 이를 보다 못한 이웃의 손을 빌려보는데요. 올해 나이 69. 전 먹던 힘까지 총동원합니다. 사는 일이 마음먹은 대로 만사 형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가 없어요. 거기가 뭐 없어가지고. 하지만 삶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건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 그저 이 시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엔 별 도리가 없습니다. 남편의 늦깎이 전업을 말없이 응원해준 아내. 마수거리에 성공합니다. 한 마리 1,000원씩. 장사 시작해. 아, 지금 자. 오늘 마수. 마수? 마수. 자, 오늘 자, 한 마리 1,000원씩이야. 나 1,000원에 1,000원, 사라가 사라가 너무 1,000원. 좋습니다. 자, 한 마리 1,000원씩. 그런데 뭔가 이상한 사실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사실 이 자리는 손님 꽤나 몰리던 신발 가게였다는군요. 지난 35년간 신발 가게 사장님으로 그리고 불과 5개월 전 생선 가게 사장님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터전. 한 2마리만 굽는 게 해주시고 아, 그 나머지는 그냥 창자만 오케이, 꺼내내주세요. 오케이. 대가리도 놔두고 네, 예. 알았습니다. 5개월 경력에 고객 맞춤 생선 손질이 시작됩니다. 저는 인물인데요. 쳤더라니까. 힘들지. 근데 나이 들어갖고 힘든 거 아니면 할 게 없어. 나이 들어갖고 편한 게 있나, 직업이. 힘든 거 아니면 뭐 버텨나가지 못하지. 이제 뭐 한 5개월? 어슬프네 좀 해본 게네. 아이고 그래 좀 어슬프네 뭐야. 내가 비록 실력은 없지만 거기만큼 내가 진짜 참말로. 예, 그래 놓고 하면 웃는 거지요. 맞아요, 맞아요. 아저씨 얼굴 못 봤어요. 예, 아이 못 봤어요. 다음에 어서 볼게요. 잘할 것 같아. 고맙고. 나 몰라. 나 지금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이거 신발 해갖고는 나이 들어갖고는 안 맞고 또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것은 먹는 거라서 그때 내가 조금 서비스만 잘하고 내가 조금 욕심만 줄이면 사람들이 좀 또 알아줄 거 아니야. 그거지. 젊디 젊은 청춘을 바쳤고 다시금 인생을 설계할 수 있었던 공간. 노 부부에게 해안시장은 꿈의 그라운드입니다. 서구와 중구 그리고 영도구와 맞닿아 있는 부산 남항. 부산 남항은 원양어업의 기지로 오직 어항 기능만을 전담하는 우리나라 제1의 어항입니다. 특히 어시장이 부두와 인접한 자갈치 시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이곳 충무동 해안시장을 자갈치 시장이라 부르는 이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문을 연 지 올해로 40년. 해안시장은 한때 원양어선의 집합지로 생선은 물론 육고기와 채소, 이불 것과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선원들은 모든 물품들을 이곳 해안시장에서 마련해 또다시 멀고 먼 바닷길에 나섰죠. 뱃사람들에겐 최고였고 또한 최적의 조달처였던 해안시장. 시장 초입. 정작 생선보다 대롱대롱 매달린 CD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가게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생선과의 조합이 퍽이나 인상적인 CD들. 도대체 이 물건의 정체는 뭘까요? 여기 여름에는 여러 하면은 여기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이제 파리 같은 거 잔파리 그런 게 이제 안 오고 다 이제 멀리 이제 딴 데로 다 가요. 일로 안 오고. 이거 걸어놓는다고 파리가 딴 데로 가요? 그러니까 오면서 여기 이제 얼굴이 반사가 되니까 여기 반짝반짝하고 그냥 놀라가지고 그냥 딴 데로 간다니까. 태양을 피하는, 아니 파리를 피하는 이 기발한 발상은 소중한 생선을 지켜내겠다는 사장님의 필살기였네요. 해안시장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보행자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하늘로 통하는 작은 사다리가 마치 비밀처럼 숨어 있는데요. 그때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하늘에서 지상으로 강림하는 선녀의 모습이 이러할까요? 할매 공개를 말라 찍어 가는데.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디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 하늘에서 내려왔지 내가 금세. 선녀다. 할매 선녀. 요좀 크고 요 좀 잘고. 할매 선녀의 주력 상품은 바로 반건조 가자미. 수십 년 세월 동안 이곳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또 올라가요, 할머니? 고기 갖고 와야지. 저 올라가도 돼요? 못 올라와 힘들어. 못 올라간다 하시니 호기심은 더 커질 수밖에요. 올라오면 안 돼. 우리 가게야. 이렇게 말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늘에서 말랐잖아. 하늘 아래 펼쳐진 할머니의 비밀 창고입니다. 이봐, 그게 없잖아. 집이 없잖아. 지금 봐봐. 나만 되죠. 여기 얼마나 좋다고 우리 자리가. 명당이네, 할머니. 명당이기로. 이거 얼마나 말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리셨어? 새벽에 한 6시쯤 늘었지. 지난 40여 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수히 오르내렸던 천상과 지상의 길. 진짜 다 있어. 제일 어린 메르치에서부터 큰 항소까지, 제일 작은 꼬치에서부터 큰 배추까지, 수박까지 없는 거 없어. 선원들이 배가 열로 다 들어왔으니까 지금도 열로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배사람들이 그 음식 재료들을 여기서 다 사가 싫잖아. 옷이 뭐 옷, 저기 가면 이불이 뭐 이불, 뭐 음식 재료 뭐 그러니까 엄마가 다 있다니까. 이 작은 공간에서 모든 시간의 흐름을 목격한 터줏대감.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할매 선녀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항구와 맞닿아 있는 충무동 해안시장에는 170여 개 점포와 노점상들이 촘촘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작은 손수레를 점포로 활용하는 길거리 행상을 더하면 그 수는 훨씬 불어나는데요. 이를테면 김복순 할머니의 이동 손수레처럼 말이죠. 술 있어? 밥을 많은데 이래 많이 줘.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
할머니 뭐 파시는 거예요? 찰밥. 찰밥? 나 너무 많구만.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3,000원. 싸. 아, 이렇게 해서 3,000원? 예. 엄청 싸네요, 할머니. 내 먹고 요 그럼 놔둘게. 아래 문제도 볼게라. 입맛 당기는 장아찌와 정갈한 나물 반찬.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가 봅니다. 구석에서 또 뭔가를 담아내시는데요. 막 냉동실에다 열어갖고 왔으니까 안심하고 잡수세요. 이미 가득 채워진 밥 공기건만 이쯤은 우습다는 듯 높은 산 하나가 떡 하나 세워집니다. 정갈한 집반찬에 푸짐한 인심. 이 밥상이 단돈 3,000원입니다. 예? 너무 싼 거 아니야? 할매가 갖고 다니처럼 싸게 팔아야지. 그거 그래 언제 놓게 여기. 예. 놔두면 가서 됩니다. 예. 할머니 이거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얼마나요? 오래됐어. 그렇게 늙은 할매가 갖고 다니도 먹고 기다리고 사고 그 재미로 내가 손을 못 놓는 거죠. 근데 반찬이 다 맛있어 보여요, 할머니. 너희 맛있어 다 똑같지. 물건을 파는 상인과 그 물건을 사는 고객. 시장은 그러한 사람들이 제발로 모여드는 곳입니다. 할머니의 주 고객은 물건을 파는 상인. 그러니까 상인들을 위한 상인인 셈인데요. 상추 얼마? 상수 2,000원. 꽁치 키울라니? 철사 빼고 좀 저거 하나 씻어야 돼. 신선한 상추 한 다발을 사시는데요. 내일 찬거리를 미리 준비하시는 걸까요? 아, 난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장 보신 거구나. 아, 저기가 시쳐가지고 쌈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3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있어. 이 고기 기호도 아시고. 아이고 짜게 먹고 싱겁게 먹고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다 알아요. 식성 다 알고 있어요. 고객 한 명 한 명의 입맛까지 다 안다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웃집 수저가 몇 개인지 아는 것쯤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와요. 내일 옵니다. 이틀 놀고 어제부터 또 시작했고. 이틀 놀았어요. 이 밥이 진짜 맛있다고. 아, 진짜요? 단골이신가 봐? 막 묵으지만 조금 하고. 할머니 밥이 왜 유명해요, 어르신? 밥이 너무 맛있거든 이게. 밥이 답답하게 싸고. 밥이 맛있게 해가 그런 먹는 거야. 밥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밥만. 반찬도 우리 또 집에 있다 이거. 밥만. 예. 죽도 팔고 밥도 팔고. 가끔은 어쩔 수 없이 쉬어갈 수밖에 없는 할머니의 밥수레를 이곳 사람들은 목이 빠지게 기다리기 일쑤인데요. 꽃다운 시절부터 허리가 굽을 때까지 시장을 누벼온 할머니의 밥맛에 길들어 버린 거죠. 운동 삼아서. 이젠 오히려 손수레의 노고를 의지해야 하는 당신은 하지만 여전히 끼니를 거른 채입니다. 할머니의 밥수레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아직 남았기 때문인데요. 쌈을 좋아한다는 단 3명을 위해 상추를 준비합니다. 팥죽도 하셨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거 좀 해줬어요. 가서 먹어보자. 누구를 주려나 했는데 다름 아닌 촬영팀을 위한 팥죽이었네요. 따뜻한 팥죽 한 그릇에 전해지는 할머니의 마음. 할머니는 누가 뭐래도 해안시장의 어머니입니다. 해안시장과 맞닿아 있는 부산 남항. 이곳의 바다는 꾸밈이 없습니다.
생존의 바다는 제 멋을 불어 뽐낼 이유가 없죠. 사람이 모여들면 그들을 품어 안고 그들이 떠나가면 무심히 배웅하는 것이 바로 생존의 바다. 누군가에겐 삶을 이어가기 위한 치열한 현장입니다. 대형 어선들을 용케 해치고 작은 배들이 무시로 드나드는 항구.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늘도 바다와 붙을 오르내립니다. 경복하기 못해. 잘해. 말은 촉 사망이다. 근데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윷놀이 하는 게 윷놀이 시간 보내기 위해서. 윷놀이 말 쓰는 게. 야 말끔 뭐게 뭐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아 우리 바닷가에 동선하는 분들이요. 시간 보내. 야 시간도 보내고 커피도 묻고 개 엮고 이거 뭐 내기 놓고 하시는 거예요? 예뭐 커피도 한잔 하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통통배 한 척으로 종횡무진 바다를 누비는 말하자면 진짜 뱃사람들인데요. 누가 이겼어요? 아이 나 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할배가 있어. 한번 해볼까? 유턴 이 사람하고 내가 유턴 놀면은 잽이 안 돼요. 잽이 안 되니까 아직 한 판 지고 그만 가버리잖아. 그래서 한 분에 담배나 그 유턴 여기서 지기는 사람. 자칭 이근방 최고의 윷놀이꾼. 그는 통통택시, 이른바 통선이라 불리는 바다택시의 선장입니다. 가수 나훈아는 선장님의 베스트 프렌드. 이게 테이프 들어오신 거예요? 나오나. 심심하니까 늘 틀어놓던 노래를 잠시나마 끄는 순간은 손님을 맞을 때입니다. 가봐요. 싫어서. 만약에 저 가가지고 내가 출항을 해버리시면은 내가 이 전화로 전화번호 압니까? 아까 아줌마한테 전화 왔더라. 알겠습니다. 저기 있냐 육상 같은 킥 배달이지. 말하자면 육지와 바다를 오가는 퀵 서비스. 대형 선박들이 접안할 수 없는 항구에서 통선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데요. 종횡무진 바다를 누비는 가운데 오래지 않아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선장님이 또 다른 선장님을 부르는군요. 바다 위를 누렸던 수십 년의 삶. 잠시 육지로 나와 살기도 했지만 결국 바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군요. 사서 그 85. 85가 김치라. 85. 김치라. 85 내어놔놓자. 야, 선장 수고하셔. 갔다 오세요. 때로는 물건을 배달하는 퀵 서비스로,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위한 수상 택시로. 배로 실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운반 가능. 지금 가는 거는 그 손님 실러 가요. 이것이 통선의 위험입니다. 퇴근하려고. 원양어선들의 기지인 부산 남항. 남항대교 인근부터 영도다리 아래까지 통선이 없었다면 사람도 물건도 꼼짝없이 다리 묶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겠죠. 거의 이 택시를 탄요. 전용 택시 없으면 불편하시겠네. 뭐 일이 안 되죠.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못 들어오죠. 배가 이쪽으로. 뭐 수리한다든지 실을 거, 뭐 생명품이라든지 뭐 슈플라이 할 거 이런 배가 없으면은 자체를 공급을 못 하잖아요.
세월이 흘러 예전에 비해 그 수는 줄었지만 대신 간간히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상대하기도 하는데요. 구석구석 못 가는 곳이 없는 통선은 가히 남항의 명물이자 충무동 해안시장의 또 다른 상징입니다. 요금은 얼마든지 흥정도 가능하다 하니 바다와 육지를 넘나드는 여정 꽤 해볼 만하죠. 만 원만 주세요. 만 원만. 아, 다 해가. 아, 단거로 잘 끼고, 그자.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심한. 예.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는 부산 남항. 비록 그 명성은 옛 시절만 못하다지만 싱싱한 생물을 비롯해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충무동 해안시장인데요. 짭조름한 간이 알맞게 양념된 국밥 한 그릇이 생각날 즈음에는 해안시장 한쪽 국밥골목을 찾아가면 될 일입니다. 해안시장에는 식성과 기호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가득한데요.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칼국수부터 육고기, 홍어, 꼼장어까지 소주 한 잔 앞에 두고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다 보면 세상만사 다 별일 아닌 듯 싶습니다. 식성 다 아시네요. 예? 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단골. 어르신 여기 단골이에요? 이 집이 제일 맛있어요.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하고 갈라면 내 혼자 먹으면 미안하지. 세상에 이런 로맨티스트가 또 있을까요? 미처 뵙지 못한 할머니가 부러워지네요. 예. 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가씨 사진 많이 찍어드리라. 안녕. 안녕. 금방 포장해 가시는 게 얼마짜리? 4,000원. 집에 어머니 또 계시고 하니까. 전에는 같이 오셔 잡쌌는데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혼자 잡수면 못 잡수는 거야 생각났어. 그래 요즘은 사가지고 가시고. 그럼 좀 해주면 마음 아프잖아. 그래도 너무 거저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든 뭐또 작게 먹는 사람들 많아. 선지만 많이 드려요. 이야. 예부터 밑지는 장사하는 장사꾼 없다지만 이래도 괜찮은 걸까? 이러다가 남는 게 있을까? 괜히 걱정되는 국밥집 사장님의 푸짐한 임심. 장사꾼의 욕심은 도대체 어디에 버려둔 걸까요? 많은 거 어디 가고 못 먹잖아. 근데 여기는 푸질게 먹고 기분 좋게 먹고 뭐 드시고 더 달라 그러면은 내 음식이 맛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큼직하게 드리거든. 그러면 서로 뭐 괜찮아요. 그분들은 와서 기분 좋게 잡수고가 좋고 배부르고 좋고. 너무도 빨리 변해가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더 따뜻한 시장. 배고픈 이들을 위해 마련된 이 작은 골목에서 적지 않은 위안을 얻은 것만 같습니다. 골목은 또 다른 골목으로 이어집니다. 빼곡히 늘어선 가게들을 뒤로하고 길을 꺾어 들어가면 해안시장 한쪽에 조금은 특별한 공간이 숨어 있는데요. 부산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여인숙 골목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마구간으로 이용되던 건물들을 약간의 개조를 통해 뱃사람들의 하룻밤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여인숙들.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해안시장의 나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부산의 산 증인인데요.
그 거리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요게 자고 묵고. 아이고야. 방에 봐라. 얘 전부 쪼박쪼박쪼박. 1972년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여인숙을 운영해오고 있다는 김순희 어머니를 따라 어디 그 속살을 잠시 들여다볼까요? 자, 물 보시오. 여기가 지금 여인숙 안에. 여기는 옛날에는 한 70년대는 여인숙이 100원, 150원 할 때고 누수 할 때는 지금은 12,000원. 손님 많았지. 지금 없어. 배가 많이 없어졌어. 고대구리도 없어지고 우다시도 없어지고 사람이 이 바다에서 많이 없어져 비싸. 지금은 너무 손님이 없어. 옛날에는 그냥 많았어. 10년 전에도 바글바글 했지. 지금은 뭐 둥둥둥 빈다. 지금 손님이 없어. 어디를 가 똑같아. 내 많은 게 아니고 똑같아. 다 많이 열었는데 다 똑같아. 다닥다닥 붙어있는 방과 방들. 몸 하나 겨우 놓일 수 있는 이 작은 골방에서 선원들은 울렁이던 바다를 벗어나 육지에서의 꿀맛 같은 하룻밤 단잠을 청했을 겁니다. 이 골방이 찍으래 골방. 골방? 옛날 골방이다 이거. 여기 골방에 있는 방은 제 더무다. 네, 이 골방이다. 진짜 이런 거는 역사에 나와야 된다. 그죠? 말 그대로 골방 중의 골방. 그럼에도 물 위의 삶에 지친 선원들에겐 이 작은 골방조차도 안락하게 여겨졌을 텐데요. 이제는 67채밖에 남지 않은 여인숙 골목. 이곳을 오가던 그 많던 사람들은 지금 모두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해안시장 바로 옆 항구 한쪽. 사람들이 뭔가를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내리자! 한 사람의 신호소리에 맞춰 부대자루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이것은 물이 아닌 얼음입니다. 1톤이 1톤. 이게 한 그루마가 1톤. 예? 아, 얼마나 했냐고요? 한 20년 했죠. 보통 다 20년 이상 했죠. 제가 제일 막내예요. 한 수레에 1톤. 경운기를 개조한 리어카를 줄줄이 굴비처럼 엮어 무려 4톤이나 되는 양을 한 번에 운반합니다. 말하자면 해안시장의 설국 열차죠. 생물을 많이 취급하는 이곳 해안시장에선 얼음은 필수. 가게마다 서둘러 얼음을 퍼담기에 바쁩니다. 또리 장군, 아니 얼음기차 나가시니 길을 비켜라. 사람도 차도 얼음기차 앞에선 모두가 올스톱이네요. 그런데 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것은 색소폰 소리가 아닌가요? 특이한 것은 돼지라는 이름의 이 강아지입니다. 먼저 돼지 주인의 멋들어진 색소폰 연주. 이 연주 소리에 맞춰 돼지가 노래를 부르는 중이라네요. 단순히 짖는 것이 아니란 말씀.
그냥. 이 개가 야, 이거 돼지 내려와 이제. 내려와. 개가 다른 사람이 하면은 안 보여. 안 되고 우리 사장님이 하면은 개가 아무 고기라 이 반응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돈 받아. 돈 받아 아줌마 갖다 줘. 아줌마 이리 가져와 이리. 아줌마 갖다 줘. 주인의 연주, 그 콜라보레이션에 빛나는 개, 아니 돼지. 두툼한 팁으로 돼지가 얻어낸 것은 돼지의 간식이네요. 이웃 상인의 연주 소리에는 신기하게도 묵묵부답. 그런데 갑자기 지저대기 시작하는 돼지. 바로 주인의 연주 소리에 반응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다 불러서 무대에서 내려와. 아니 하죠. 무대에서 내려와. 신기하고 내가 외국에 다녀봤지만 이런 거 저 처음이라 이래 개가 노래하고 처음이라. 처음 있는 일이야. 뭐 모르는 사람이 간첩이래 간첩. 자같이 간첩. 그 짐승이 우리와 같이 참책의 짐승이 사람은 인간 대화는 안 되지만은 자기 좋아하면은 그만큼 자기한테 좋아한다는 뜻을 표현하지만은 이 음악을 저리 음미할 수 있는 저런 개는 우리 부산시에서 자같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개가 영리해요. 가보자. 빨리 가봐. 주인이 돼지에게 특별한 임무를 내렸습니다. 이거 뺏어가면 안 되지. 아저씨가 뭐라 먹을 거가? 먹어라. 돼지야 먹어라. 안 먹는다. 저 갔다 올 동안에 딱 지키고 있어야 돼. 알았어. 지키고 있어라. 먹어라 이 사람.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주인의 지시를 영락없이 지켜내는데요. 먹고 싶어? 어? 그러면 심부름 잘 할 거가? 먹어 이제. 이만하면 최고의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콤비라 할 만하겠죠. 아, 더 유명해요, 내보다. 예. 절마가 내하고 9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자식 같기도 하고, 이제 한 가족이 돼갖고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뭐 자식이 뭐 살다가 뭐, 지금 결혼하고 뭐 떠나가면 부모들하고는 또 별개 생이지만, 이 강아지 또 내가 애찰론자가 됐습니다. 내 정말 자식 같고, 항상 내 곁에서 또 나를 지켜주니까 참 행복하고 좋아요. 강아지 얼굴만 쳐다봐도 웃음이 나옵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또 그 마음을 서로가 알아준다는 것.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나누는 최고의 행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충무동 해안시장에 저녁이 내려앉았습니다. (200여 개) 달하는 해안시장의 크고 작은 가게들. 하루의 열기가 얼추 식어갈 무렵이면 온종일 손님 맞이에 분주했던 가게들도 하나둘 문 닫을 채비를 서두릅니다. 이미 문을 닫은 점포들을 보면 무슨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 싶지만 미로처럼 이어진 골목 끝에 다다르면 최근 해안시장의 명물로 급부상 중인 곰장어 골목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야흐로 지금부터가 바로 곰장어 골목의 시간입니다. 오로지 바다장어만을 취급한다는 해안시장의 곰장어 골목. 어둑해지는 저녁이면 곰장어 가게마다 새로운 전이 펼쳐집니다. 가게마다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아는 사람에겐 이미 유명한 골목이라네요. 그래 여기서 딱 벌써 들어서
없으면 냄새에 반하고 사람 머리 숫자에 반하고 그러니까 이 골목이 더 손님이 많은 것 같아요. 밤이 되면 그 활기를 더하는 야시장의 먹자골목. 낮과는 또 다른 풍경입니다. 곰장어가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에 술 한 잔 빠질 리가 없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맛있네요. 첫 번째는 분위기가 맛있고 두 번째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거 옛날에 자갈치하고 똑같아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싱싱해요. 안 그래도 여기 자갈치 이쪽에 다 현대화해 놓으니까 좀 삭막하고 그랬는데 그나마 여기는 여기 꼬리 하나 잡숴보세요. 꼬리. 여기는 그래도 서민적인 골목이라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골목길이라 보니까 참 좋네요. 차려진 테이블마다 이야기꽃이 피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시간. 우리는 어쩌면 그 시간들이 그리워 매일 밤 이곳 곰장어 골목을 찾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길 건너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저녁에 주로 저녁 때 5시 해 넘어가면 5시 넘어가면 맛있게 구워 샀네. 아이고 나 부침개보다 찌짐이 더 익숙한 부산 사람들, 이름하여 찌짐골목입니다. 바다 생활에 지친 선원들이 전 하나를 안주 삼아 한 잔 술로 여독을 풀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해안시장에서 구입하셨어요? 예, 당연하지. 그 냉동 창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찌심집 간다 하면 좀 창피스럽게 이겨가지고 안 보이는 쪽으로 앉아 먹었는데 지금은 막 거리에 앉아 그냥 먹습니다. 옛날에 그런 13년 전에는 막 찌짐 먹는다 하면은 그때는 1,000원 했거든요. 전구지 한 장. 그때는 좀 창피스럽게 이기고 안 먹었어요. 왜 창피스럽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 제일 싸니까. 제일 싸니까 음식이. 여기 찜도 네, 나가고. 그런 시절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에겐 최고의 음식이 바로 이 전일 수 있었다는 얘기일 텐데요. 저분들 많이 드시거든요. 많이 드신 손님들께는 서대전 2마리 정도는 기본 서비스. 누구야? 저 앉아봐. 나 도망갑니다. 멸치 발장 뛰는 거 아니? 아이고 저번에도 촬영 잘한다. 맛있다. 다음에 저 고소한 기름 냄새에 제대로 구워진 서대전. 이만한 안주거리가 또 없습니다. 같은 시각, 야외는 야외대로 그 맛이 또 다른 법이죠. 하면 잘 나오나 봐.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자연 늙게 하고 안 나온다니까. 자연스러워. 메르스, 재작년에 방사능, 수많은 우리가 어떤 악재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할 뿐이야. 아직 고기가 너무 안 팔려가고 진짜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맛있게 구워주고. 맛이 어때요? 고등어 너무 안 팔리고 아, 장사가 안 돼요? 이면수 지금 안 팔려갖고 이면수 좀 많이 드세요. 삶의 왕. 전부 다 행복할 수 없으니까. 비록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열어갈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해안시장의 하루가 여지없이 밝았습니다. 시장의 일이라면 굳은 일도 발벗고 나선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해안시장 상인회를 이끌어가는 회장님이신데요. 그럼 맨날부터 초이때부터 전녁 때부터 온 단골이구나. 그래, 맞다. 맞다. 할매 전녁 때는 나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일고 야 A급 오늘은 아침에 가지 낮에 돼 오후 되면 없다 맞습니다. 오후 되면 없습니다. 근데 왜 없냐면은 거기 다 팔고 떨어져 버려. 내가 시장 일을 보러 다녀. 요거 적돔이라는 돔이다. 생긴 모양이 꼭 기생오라비 같이 딱 생겼는데 맛도 기생오라비. 맛도 있어요. 여기 한 맛이 나네. 부들부들해. 많이 파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내일 또 와. 네, 또 예. 내가 제일 처음에 사회생활을 제일 먼저 접한 데가 이 충무동 해안시장이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사도 하고 여기서 또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집사람도 만나가지고 또 여기서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내 삶을 영위해 나간 게 바로 우리 충무동 해안시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애정도 많고 우리 시장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잘 됐으면 좋겠고 장사도 잘 되고 고객들도 많이 오고 또 시설 현대화도 조금 훌륭하게 돼가지고 이 상인들이 와가지고 저기는 쾌적하고 쇼핑하기 좋은 공간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꼭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습니다.